안녕하세요. 오늘은 48회차 2024년 구성 구궁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비성은 중궁수가 3이니까요. 낙서 수에 따라서 입궁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3, 4, 5, 6, 7, 8, 9, 1, 2 이렇게 포진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구궁 비성에서 또 중요한 게 3쌀인데 올해는 3쌀방위가 사오미방이기 때문에 진손사의 사화, 이궁의 오화, 미군신의 미에서 3쌀이 세 군데 있습니다. 그래서 동남, 남쪽, 그 다음에 서남쪽 이렇게 세 군데가 되죠. 그래서 3쌀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3쌀에서 피해야 될 게 뭐냐. 3쌀은 동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. 동하는 게 뭘까요? 동토. 그래서 뭐냐면 땅을 파거나 건축물 짓거나 이런 것들입니다. 또는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삼쌀방을 움직이게 하는, 살기를 동하게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뭐 신단을 설치하는 사람 없을 텐데 신의를 모시는 사람들은 남쪽에 두면 안 될 수 있겠죠. 올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왜냐하면 신단에서는 부적을 쓰거나 음식을 올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하기 때문에 늘 이쪽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삼살방은 동적인 물건이 좋지가 않다.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물이나 어항이라든지 음향기기,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이런 것 등이 있으면 동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할 수가 있죠. 올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3살 위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좀 피해야 되는데 만약에 3살을 범하게 되면 의 사건이라든지 혈광지제 많이 설명드렸죠. 피 보는 거. 다치어서 피를 보든지 수술해서 피를 보든지 피 보는 거 또는 관비, 송사 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. CCBB가 자꾸 붙는다 하는 겁니다. 올해 삼목 비성이 중궁에 들어가 있어서 12관제로 되어 있죠. 중궁에도 12관제가 있는데 이런 삼살방을 또 건들다 보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길이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길이. 좋은 날을 잡아야 되겠죠. 그러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태길이 중요한데요. 태길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경험도 많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난번에 안인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안인수는 물이잖아요. 물, 소금물인데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?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오왕살인데 오왕살이 서쪽에 있죠. 흉제, 화환이라고 돼 있는데 흉제. 그래서 가장 이 비성 중에 흉한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흑 토성은 질병이나 상통인데 아프다는 얘기입니다. 병들고 특히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. 이런 데는 안인수를 설치하시면 되겠죠. 안인수 제작법은 영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. 제작 방법은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. 설치 방위가 해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인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는 그래서 서남쪽하고 동남쪽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군데 설치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병들거나 몸이 아픈 데는 호로병을 많이 설치하기도 합니다. 호로병. 그래서 중국의 뭐 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호로병 얘기를 많이 합니다. 호로병을 개광을 해서 설치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삼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이흑토성과 오왕설은 두 가지 안인수 설치해야 된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
그 다음에 이제 그 초제국이라고 해서 재물을 부를 수 있는 국 해서 이제 설명하는데, 육자가 이게 횡재라고 되어 있는데 편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육자 있는 데가 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재성 또는 뭐 귀인이 와서 도와주는 형국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, 뭐 제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, 뭐 권리 권한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기를 이제 동하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거, 뭐 물을 갖다 놔도 되겠죠. 물을 갖다 놔도 되는데 오록수라고 그래서 5군데 상점에서 각각 다른 상표에 물을 사다가 한 군데에 모아놓는 거,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병은 요즘에 각 그 상표가 다른 그 광천수 물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거 가서 사시면 될 것 같고, 매장이 다른 5군데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지역이 다른 데서 사시면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그 강천수 상표가 다른 5개를 사시거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각자 방법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이런 물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물이 뭐 회전하면 더욱 좋겠죠. 이 5개를 하는 것은 뭐 오행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, 오행도 뭐 5가지 오공하는 길인데 오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. 5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귀인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금이기 때문에 뭐 풍령을 달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, 삼족 두꺼비 이런 거 갖다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섬여라고 다는데요. 삼족 두꺼비 하면 더 이해가 되시겠죠? 삼족 두꺼비에 대해서는 또 영상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. 풍수용품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뭐가 좋은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사록성목이 이제 그 서북 쪽으로 가 있는데, 문창성이라고도 하는데, 문창성은 뭐 공부하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학습 진보, 뭐 지혜를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학생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, 요즘은 모든 것이 두뇌를 써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문창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사록 문창이니까 문창의 기호를 더 드높임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,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좀 더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문창의 기운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런 거죠. 문창의 기운을. 첫 번째는 이제 문창탑을 9층짜리나 11층짜리 갖다 놓으셔도 되고, 요즘 또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문창필. 문창필이라고 분 4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. 또는 개운죽. 개운죽은 위로 쑥쑥 자라나는 성질이 있죠. 그래서 개운죽을 설치해도 될 것 같고요. 개운죽. 또는 이제 용구라고 해서, 용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일자가 가 있는 동쪽은 도화의 자리입니다. 그래서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침실의 동쪽에 장미꽃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연애를 하신다면은 같이 연애하는 사진 같이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함께 찍은 사진 있죠? 그거 올려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북쪽에는 윤역 800 토성이 들어가 있죠. 여기도 재성입니다. 정재성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또 감궁이니까 뭐 자식과도 연관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침실의 북쪽에는 동제 기린이라든지 또는 뭐 물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, 풍령이라든지 금속으로 된 거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남방에 구자화성이 들어가 있죠. 그 희경인데, 구자화성, 뭐 인연이 증가할 수도 있고,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,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침실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이런데 관련된 물품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내가 관직을 얻어서 더 높아지고 싶다면 부귀죽 설치하시면 되겠죠. 또 부귀죽에 황색 띠로 엮은 6개 동전을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제 명함,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함을 같이 엮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서방은 칠적 파군성인데, 파군성은 이제 파괴를 도모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니죠. 혈광지제 또는 자동차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침실이 이쪽에 있는 경우는 올해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걸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, 이런 건데, 호로병 설치하는 거, 그걸 하셔도 되고, 또는 흑색으로 된 여건, 6개 동전, 이걸 설치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수정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. 개운죽도 가능합니다. 물은 안 되는데, 개운죽은 설치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수생목하기 때문에 개운죽도 가능하고, 칩오브는 이렇게 파지하는데 기운이 빠질 수 있으니 칩오브는 설치하시면은 기운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재물을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칩오브는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동남쪽에 이흑병부성하고 오왕성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. 가급적이면 이제 재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두 군데 호로 설치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용구를 설치하셔도 되고, 아무튼 용구까지 생각 있으시면 그걸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중궁에는 삼벽성이 있어서 12 소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관이 깊은 숫자죠. 그래서 별로 좋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이제 책상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제어를 하시는 게 좋고, 그래서 홍색 주머니 9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아니면 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. 등을 설치해서 312의 기운을 좀 제거해 주는 것도 기운을 좋게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 설명드렸죠?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서방의 오왕성은 이것도 질병과 관련이 있고, 아무튼 일을 잘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, 파괴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동전 6개를 설치하셔도 됩니다. 여기다. 재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. 이렇게 재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구성, 구궁, 화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참조하시고, 제화하실 분들은, 제가 말씀드린 거 궁별로 설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, 침실이라든지 문이 이런 쪽에 걸려 있으면, 흉성이 있는 쪽은 제화를 해주시는 것이 또 내년 한 해를 잘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시기적으로도 내년은 많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. 이 한 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재활을 해서 집안을 좀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